그런 대단한 사람을 본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엄청난 인사이트와 엄청난 감동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실제로. 네, 이번에 맨프레드 교수님 모시고 저희가 조찬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다 여러분들의 질문을 가지고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들이 여태까지 나왔는지, 그리고 또 저희 주최 측에서 준비한 질문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조금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사실은 맨프레드 교수님한테 제일 여쭤보고 싶은 제 개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맨프레드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 학자로서 엄청난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 아카데믹 논문만 400편 이상 쓰셨고, 사실 인시아드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학교에서 이분이 가장 프로덕티브한 교수님이거든요. 연구 업적이 압도적입니다. 그렇게 연구 업적이 압도적이시면서 또 학교 안에 석사과정과 그리고 이 이그제큐티브 에듀케이션 프로그램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런칭을 시키신 분이세요. 그래서 90년대에 CEO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그룹 코칭 프로그램을 이분이 런칭하셔서 그걸로 큰 성공을 이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30년 동안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중간에 매니저 레벨로 해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냥 일반적인 서티피케이션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다가 이게 나중에 석사과정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규제큐티브 마스터 인 체인지라는 이 석사과정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리고 엄청나게 잘 나가는 학교에서 이런 특별한 석사과정을 만들어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파격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만들 때 한 10년 정도 걸렸는데 인시아드에서 우리는 MBA에 주력을 하는 학교지 이렇게 막 남발을 하지 않겠다, 석사를. 그래서 10년을 설득을 하셨어요. 근데 10년 동안 너무 효과가 좋고 그리고 학교에 꾸준히 엄청난 매출을 이제 만들어주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자리가 잡았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박사 논문을 이걸 썼는데 이런 사례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통은 굉장히 훌륭하고 뭐 이렇게 잘 나가는 그런 학자들이 자기 프로그램을 만들어.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사실은 이 사람이 이제 만약에 그 센터를 떠난다거나 학교를 그만둔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 인기가 떨어지거나 그 프로그램이 없어지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맨프레드 교수님은 이걸 석세션에도 사실은 성공하셨습니다. 계승을 한 거죠. 그 다음에 그 교수님이 떠나신 다음에도 이 프로그램은 계속적으로 번영을 하고 있고 지금은 1년에 135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그 석사과정에 뭐 입학생과 졸업생이 이제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맨프레드 교수님한테 사실은 리더십을 연구하는 학자가 이 리더십을 잘 발휘할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죠. 그리고 이거를 잘 만들었는데 이거를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이어가는 몇십 년짜리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냐, 이것도 사실 굉장히 예외적인 거예요. 굉장히 예외적인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교수님이 생각하는 이런 어떤 성공적인 런칭 그리고 이 석세션, 이 그 계승,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뭐 비결? 뭐 내지는 나는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를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게 이제 중소기업에서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2대, 3대 넘어가는 그런 분들한테도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분 스스로가 30여 년 동안 CEO 레벨에 있는 사람들을 깊이 있게, 그러니까 한 3, 4일 정도씩 그룹 코칭을 5번, 6번 정도 하는 그 CEO 과정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이어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깊이 있는 CEO들과의 대화, 그리고 그것들이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 다음에 팔로업, 뭐 이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또 만나니까 그런 분들이 어떻게 이런 이론들이 적용이 되고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패밀리 비즈니스 계승적인 측면에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물어보고 싶은 메인 퀘스천이 이제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물어보고 싶은 거는 사실은 지금 트럼프 2.0 시대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맨프레드 교수님께서 리더십의 나르시시즘은 세계적인 가장 큰 권위자세요. 그래서 이 트럼프 2.0 시대에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그러면 아마 열변을 토하실 것 같은데
옛날에 트럼프 욕하는 책도 쓰셨거든요. 한 권짜리.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 같이 굉장히 강성 어떤 그런 리더가 압도적인 승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트럼프 1.0 시대에는 그때는 이제 상원이 민주당이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이거를 이게 조금 이렇게 견제 세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상하원을 다 공화당이 아주 깨끗이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압도적인, 정말 미국 역사에 이런 압도적인 승리가 있었을까 싶을 만큼의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민심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제가 맨날 나르시시즘 얘기할 때 얘기하거든요. 알고나 당하자. 그래서 그 알고나 당하는 그런 얘기들을 이제 물어보기에 가장 좋은 분이 우리 그 맨프레드 교수님이라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제 그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세계 정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해에 굉장히 시프트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이를테면 이태리에서 극우파가 이제 정권을 잡고,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한 20여 년 정권을 잡고 있었던 보수파가 이제 그 노동당한테 밀리고, 그리고 프랑스도 지금 뭐 이렇게 선거가 판이 뒤집어져서 마크롱 대통령은 지금 정말 그냥 얼굴 마담으로만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 정세가 굉장히 많이 불안정하게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전쟁 두 개는 과연 진짜 트럼프가 자기가 전화 한 통으로 다 끝낼 수 있다. 심지어는 야, 나 그 되기 전에 빨리 끝내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지금. 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또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건지. 중국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 된 다음에 성명을 냈더라고요. 대화로 하자.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그 격변의 시대에 또 우리는 어떤 대처를 해야 될지, 이분께서 이제 살아온 세월이 기시니까 이런 그 많은 또 그 격변을 보고 배우신 분이니까 그거를 좀 물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또 이제 나온 질문이, 우리가 고령화 사회를 넘어선 초고령화 시대를 가잖아요. 근데 이거를 유럽이 사실은 앞서서 경험을 했죠. 그러고서 난민들을 되게 많이 수용을 하면서 이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좀 나왔어요. 뭐 어쨌건 간에 우리보다는 고령화를 먼저 거쳐간 그런 나라들이 어떻게 이 고령화를 뭐 대처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 계신지, 그런 부분을 좀 물어보고 싶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젊은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유럽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난민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 저소득 국가에서 온 그런 이민자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도 앞으로 뭐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들거든요. 그런 데서 어떤 우리가 인사이트를 좀 가져갈 수 있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도 이제 계셨고요. 그리고 이 본격적으로 이 심리학적인 부분에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나르시시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 어떤 국가적 레벨의 원수 레벨에 어떻게 보면 정상 레벨에서 그런 나르시시즘도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그 상황에서도 지금 나르시스트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양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이 이제 예전에,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대단한 경영학자입니다 얘기를 하지만, 정신분석을 제대로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솔루션 하면서 멘탈리제이션 뭐 이런 개념을 또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르시스트들을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그 생활에 뭐 이렇게 그 적응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아주 스페시픽한 그런 질문까지 이제 준비를 하신 분들이 이제 계셨고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 중에서 저희가 좀 많이 나오는 질문, 이런 것들을 좀 마련을 해서 저희가 물어볼 예정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서 이런 것들이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그 링크를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것도 잘 고려해서 그날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그런 얘기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정신과 선생님이신데, 이제 여기 와보시라 그러면서 이분을 소개해 드렸더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냐 그러면서 진짜 깜짝 놀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코 애널리스트 그런 분석가들이 정신 분석가들은 보통 굉장히 어떤 루틴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업을 크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죠. 이분은 제가 봤을 때 사업가고 본인도 아카데믹 엔터프로너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거든요. 창업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런 경우가 없는데 엄청나게 다재다능하시고 그리고 책이랑 논문이랑 이걸 어떻게 썼냐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유네스코에서 뭐 이렇게 약간 지정해야 되는 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든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지그문트 프로이드가 뉴욕 어디 가서 이제 연설하는 영상이 유튜브에 있대요. 근데 거기서 지그문트 프로이드가 Hello, my name is 지그문트 프로이드 딱 하는 순간에 그냥 다 끝났다는 거지. 지그문트 프로이드 딱 이름 말하는 순간에 그냥 다 끝났다라는 거죠. 그런 대단한 사람을 본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엄청난 인사이트와 엄청난 감동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맨프레드 교수님도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좀 뭐 영험함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보이는 것 이상의 것들을 보고 아마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답을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간을 제가 번역을 하면서 보니까 거의 약간 동양 문화에 더 근접한 것 같은 그런 선문답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것보다 더 좋은 어떤 그런 지혜와 인사이트를 가지고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질문 있으면 많이들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